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TPU 관련주죠. 일단은 브로드컴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제 11%나 급등 마감했고요. TPU 핵심 협력사이자 주문형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길이 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르분들. 자, 11월 또 끝나가는데 증시가 좀 계속 애매합니다. 좀 오르나 싶더니 빠지고 오르나 싶더니 빠지고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약간의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와중에 그래도 좋은 소식은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도 한번 깔끔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지난번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를 좀 불안하게 만들었던 거는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인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등장하며 시장의 온기가 돌았네요. 자, 원래도 트럼프 쪽 인사했던 윌러 이사와 샌프란시스코 총재가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기술주의 훈풍이 불었고 나스닥은 2.6%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구글이 있었는데 조금 뒤에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하니까 조금 뒤에 그 내용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저녁 시진핑과 트럼프랑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뭐 잘 지냈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고 4월에는 트럼프가 중국을 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약간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코인 또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일 하락하던 코인 이제는 바닥을 좀 친 걸까요? 리플은 9% 가까이 상승했고요. 비트코인도 8.8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더리움은 5%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락했던 암호화폐가 올라가니까 관련주도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이제 슬슬 바닥이 다가오는 신호였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진짜 재건 오나? 자, 재건 이야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우크라 이쪽에서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러시아도 약간의 손뼉을 마주치는 모습입니다. 크렘린궁 보좌관은 미국이랑 우리랑 곧 접촉할 수 있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엔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젤렌스키도 미국과의 제네바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며 곧 트럼프를 만나서 민감한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과연 재건주 이번에는 진짜 뭔가 보여줄까요? 다음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 투입. 너무너무 많이 올라간 환율,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끼리 또 딱 하나 행복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유튜브 월급 매달 들어오는데 이게 당연히 한국 돈이 아니라 달러로 들어오는데 이거만큼은 그나마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다만 국장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계속 오르면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탈출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이용한 안정대책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등장했죠. 정확히 뭘 하는가 봤더니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대해서 재량 운용할 수 있는 전술적 환해지를 적극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그냥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시장이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가 시장이 많아지면은 달러 가치가 일시적이라도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뭔가 나 움직일 거야, 나 뭐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슬슬 환율 고점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내가 한국장이랑 미장이랑 같이 한다면은 미장의 비중을 좀 줄이고 국장의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도 사용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면은 미국장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입니다. 코스피 3700선이면은 과열 해소다. 오늘 또 증시가 상승하다가 결국 하락하는 모습이라서 이제 좀 스트레스가 살짝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조금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동시에 생각하고 있어요. 신한투자증권의 정상적 조정은 마이너스 12%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최부 능선은 넘었다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3700선까지 내려가면 과열 완화이며 3,500까지 만약에 내려간다. 그거는 진짜 매력적인 진입 구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런 얘기를 볼 때마다 그래 뭐 결국은 12월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인하를 한다면은 이제 진짜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고 인하를 하지 못한다면은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 다만 지금보다는 이제 다음 달 말보다는 내년 한 2월, 3월 이때쯤이 더 뜨겁겠구나 이런 생각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는 구글 시대. 자, 이게 오늘 증시 그리고 이 영상의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기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밤 알파벳 주가가 6%나 올랐고요. 시간 외에서도 2.6%나 오르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주 뜨거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최근 들어 워렌 버핏이 매수했다는 소식 때문에 안 그래도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갔는데 한 번 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라간 이유가 뭐냐? 일단은 첫 번째, 제미나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미나이 3.0이 이틀 전에 등장했는데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하죠. 그리고 특히 나노 바나나 프로도 나왔는데 그림 솜씨가 기가 막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면서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 왼쪽에 보면은 알파벳 주가가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요 구간, 그때만 하더라도 구글은 도대체 뭐하냐, 야 검색 엔진의 끝이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제미나이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끼리 또 요즘 GPT보다 제미나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구글의 인프라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여기에 제미나이를 자연스럽게 붙여서 AI를 활용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래 구글 쓰다가 제미나이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 코스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제미나이 때문에 만 올랐냐?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구글은 AI 분야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자체 해결한 풀스택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성공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 어제 등장을 했습니다. 자, 풀스택 전략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구글은 TPU라는 자체 칩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미나이를 학습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제미나이 3.0이 TPU로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길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 한번 설명해줘.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객사들은 그걸 사가지고 그 GPU를 바탕으로 AI를 학습을 시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구글은 이거를 둘 다 자체적으로 다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GPU 없어서 못 판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인 즉슨 지금은 이제 시간 싸움인데 칩을 구매해서 학습하는 다른 기업들보다 세대 전환이 더 빠를 수밖에 없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TPU가 뭔가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겠죠. GPU랑 도대체 뭐가 다른데? 라는 궁금증을 풀어보자면은, 자, GPU 같은 경우는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개발한 칩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픽 카드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병렬 연산에 강한 편이고 조금 더 범용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TPU는 AI 학습과 추론에 더욱 특화된 모델, 그러니까 GPU는 성능도 좋긴 하지만 넓은 걸 커버하는 친구고, TPU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AI만 챙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아, 이런 얘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 연산이라는 특정 모델에 있어서는 GPU보다 더 빠르고 불필요한 메모리 접근을 줄여서 전력 효율까지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TPU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TPU는 그냥 파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직접 칩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GPU가 쌀까요? TPU가 쌀까요? 당연히 그냥 클라우드로 파는 TPU가 더 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부 분석에 따르면 GPU 사용보다 비용이 30에서 최대 80%까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성능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 당연히 TPU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다시피 뭐야, 그러면 엔비디아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GPU의 독점 구도에 균열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하지만 물론 칩 전문 회사보다 구글이 잘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소식이 떴습니다. 바로 계약 소식. 구글이 나토랑 단연간 수백만 달러의 클라우드 계약 소식을 발표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야 GPU만 다 되는 건 아니네, 이런 구글의 TPU를 사용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어제 구글이 크게 급등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얼마 전 기억나시나요? 아마존 클라우드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많은 프로그램이 멈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구글 마소로 위험을 분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해요. 지난밤 아마존은 미국 정부용 인프라에 최대 74조 원 투자를 발표하고 서로 경쟁이 가속화되고 투자가 늘어나고 그 말인즉슨 TPU 관련주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 연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이 길었지만 여러분들 다 이해 가셨죠? 어제 구글이 올랐고 구글이 올랐던 이유는 이 TPU가 GPU의 독점 구조를 살짝은 건들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타난 거고 그 말인즉슨 TPU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주를 우리가 봐야겠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TPU 관련주죠. 일단은 브로드컴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제 11%나 급등 마감했고요. TPU 핵심 협력사이자 주문형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TPU에 MLB를 공급하는 이수페달시스 오늘 급등, 그리고 그 이수페달시스에 CCL을 공급하는 두산, 또 그 두산에 회로박을 납품하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요렇게 세 가지가 관심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돌고 돌아서 또 AI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한 HBM, 기판, 테스트 소켓 이런 기업들도 오늘 크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수페다이스 차트가 무섭지만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산 최근 조정받고 장 초반 급등하다가 지금 현재 조정받고 있으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바닥권에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요 세 가지 TPU 관련주인데 어디까지 움직일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테슬라도 하는 중. 그리고 어제 테슬라도 자체 칩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이제는 자체 칩이 조금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AI5 칩 개발이 완료되어가는 중이며 AI6 칩 설계가 시작되었다면서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칩 디자인을 꺼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어제 테슬라도 6%나 급등했고요. 당분간은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로보택시 이야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서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영상으로 우리나라에서 FSD 사용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어제 봤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마트 주차장에서도 혼자 운전하고 밖에 나가서도 운전하고 그 악명 높은 부산길 있죠. 부산도로도 혼자서 척척척 해서 야, 이게 진짜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테슬라보다 더 앞서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의 로보택시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로보택시의 손익 분기점이 넘어갔다고 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테슬라, 웨이모보다 중국이 글로벌 1등으로 일단은 로보택시 시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바이두는 1000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운영 중이며 이제는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해요. 그 반면 웨이모는 2500대 운영으로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유료 운행은 아니고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나라도 중국과 미국의 로보택시가 한국에 진출하는 모습이 내년부터 나타날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바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 충남 당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400마리의 돼지가 매몰 처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관련주가 조금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HL만도 로봇이 움직일수록 목표가는 상승. HL만도를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자동차 관련주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는 로봇 관련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목표가를 63,000원으로 지금 사도 50% 머금이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가격은 부담이 없다고 하고요. 모타민 액추에이터 재평가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자동차 기업이 이제 로봇 기업으로 변환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매력적인 기업을 찾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홍보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용!